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델타 해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30만 불 받고 기초자산 주식 10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콜옵션을 팔았다는 것은 콜옵션 사간 사람이 권리 행사할 때 그 권리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위험 관리를 하느냐? 정답은 델타 해칭을 해야 된다. 그것은 다이내믹 해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체적인 예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다이내믹 해칭이기 때문에 수시로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기초자산 주가 가격이 바뀔 때마다 하루 주가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매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바뀌면서 옵션 델타 값도 바뀌니까 그 얘기는 델타 해칭을 시시각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시시각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뭐 매일매일 한다든지 또는 매주에 한 번씩 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매주에 한 번씩 델타 해칭을 하는 예제로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제를 본 다음에 설명을 해야지 오히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얘기는 예제를 일단 먼저 보고 그 앞에 얘기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주가가 49불 할 때 콜옵션을 팔았어요. 기초자산 주식 10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판 거예요. 델타 해칭은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델타 해칭의 기본 아이디어는 인공적으로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P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C ND1 플러스 S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풀면 C는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면 ND1 S 마이너스 P란 말이야. 근데 이게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마치 무위험 금리로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무위험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만큼 옵션 델타만큼 기초자산 주식을 사면 델타 해칭의 기본 아이디어는 신테릭하게 인공적으로 콜옵션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내가 콜옵션을 팔았는데 인공적으로 콜옵션을 돈을 빌려서 옵션 델타만큼 기초자산 주식 사가지고 인공적으로 매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인공적으로 콜옵션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델타 해칭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콜옵션을 저쪽에서 가져갔고 내가 팔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나는 돈 빌려서 이 공식에 따라 인공적으로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콜옵션을 내가 갖고 있고 콜옵션 하나 팔고 그러면 해칭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 팔았고 마이너스 내가 인공적으로 콜옵션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으면 플러스 합이 제로가 되겠죠. 그럼 해칭이 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칭을 다이내믹 해칭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49불에 옵션 델타 값이 0.522 이렇게 나왔어요. 0.522. 자, 요 제일 위에 것만 먼저 봅시다. 자, 49불일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콜옵션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건 S, 이건 옵션 가격이에요. 콜옵션 가격. 관계가 이런데 49불일 때 이게 49불일 때 이 기울기가 얼마다? 0.522란 말이에요. 옵션 델타가 기울기가 49불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옵션 델타면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인공적으로 콜옵션을 만들어냅니까? 옵션 델타만큼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0.522만큼의
0.522만큼의 주식 몇 개를 사야 됩니까? 10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콜옵션을 10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야 될 주식은 0.522 곱하기 10만 주인 52,200 주식을 5만 주식 49불에 52,200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49불 곱하기 52,200주. 즉, 200, 여기 지금 단위가 1000불이 지금 공복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255만 7,800불만큼의 돈이 들어가요. 이 돈은 왜 필요해요? 52,200주를 사야 되니까, 주식을. 왜 52,200주를 사요? 콜옵션 10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팔았는데 옵션 델타가 0.522이기 때문에 0.522 곱하기 10만 주만큼의 주식이 사갖고 있어야 돼. 그건 어디서 나왔다고요? 콜옵션은 ND1, 이게 옵션 델타란 말이야. 여기서 0.522야. 곱하기 S. 10만 주에 대한 옵션 델타만큼의 주식, 52,200의 주식을 사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들어가는 돈은 지금 주식이 49불이니까 255만 7,800불이 들어가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이 돈을 내가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빌려놔서 주식을 사는 거야. 이 돈은 내가 무위험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주식 사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무위험 금리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예제 보십시오. 아까 여기서 보면은 무위험 금리 5%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5%로 계산을 하면 지금 주식 사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갔죠? 255만 7,800불 곱하기 5% 그러면 이게 연이자란 말이에요. 5%가 연금리야. 근데 일주일 동안의 이자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일주일에는 모두 몇 주가 있어요? 1년에 52주가 있죠. 이 5%는 1년 이자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이 지금 필요한데 이만큼의 돈은 내가 빌려서 조달하겠다는 거거든. 무위험 금리로. 그럼 5%로 하면 이게 연 이자 비용이니까 일주일 이자 비용은 52주, 1년에 52주가 있어요. 52로 나누면 2,500불이 나옵니다. 그게 첫 일주일 동안의 이자 비용이에요. 오케이? 첫 일주일 동안의 이자 비용. 여기는 2.5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단위가 1,000불입니다. 2,500불이에요. 아시겠죠? 그 2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2주가, 그 두 번째 주가, 그러니까 처음엔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주가가 떨어졌죠. 주가가 49불이었다가 조금 떨어졌어.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덜 가파래지죠. 기울기가 덜 가파래지면 옵션 델타 값이 작아지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주식은 몇 주만 있으면 돼요? 0.458 곱하기 10만 주, 45,800주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주에 52,200주는 너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지. 그 차이, 52,200과 45,800의 차이가 6,40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6,400주를 팔아요.